안녕하세요. 미국 캘리에서 온 김샬롯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아이들이랑 한국 아이들 차이는 아시나요? 저는 미국 아이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이게 다 교육의 차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진짜 아이가 있으면 한국인으로 낳고 싶어요. 진짜로요. 한국이 출생률은 낮지만 한국이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것은 뭔가 역설적이죠. 아이들이 자랄 때 환경은 유전보다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 단적인 예시로 미국에서는 학생들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의 교육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 이름이 날리고 내가 돋보이고 인기가 많은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로 이집트예요.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이게 완전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오히려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게 최고라고 가르치는 부모님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칭찬 많이 듣죠. 네,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 것은 놀림받는 이상한 묘조예요. 그러니까 합법과 성적 공부라는 게 대정적인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나쁜 거라고? 이상을 하죠. 예, 또래들 사이에서 누가 성적이 너무 좋은데 친구랑 놀러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만 한다? 그거는 미국에서 이상한 놈이자 패배자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인기가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고등학교 스포츠 팀에서 가장 1등인 남자가 인기가 제일 많고 그런 아이들을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커서 결국 성공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제일 조용했던 아이예요. 가장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있었던 아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두고 미국 학교에서는 완전 찌우다라면서 실패자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조용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두고 실패자라고 부르면 역겨운 문화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심한 단어를 썼는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미국에서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실패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 저는 이거 역겨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는 이렇게 조용했던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은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가치 있게 쳐주고 밖에서 뛰어놀고 존재감이 가능한 아이들은 약간 노는 아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럼 이건 안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이런 방식의 사고 미국 주부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도 최근에 생긴 인식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건 좀 기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자멸 환경은 진짜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최근 이것에 대한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어디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가? 부모님이 아무리 미국 사람이어도 이탈리아에서 살면 완전 이탈리안으로 자라고 부모님이 이탈리 사람이어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완전 미국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미국이 캐나다, 특히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꽤나 많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쳐줘요. 아이들이 울면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스스로 발달되게 기다리죠. 하지만 이건 아이들에게 너무 크게 허용만 해주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원하는 대로 못할 때 전시병 생기기도 하고 이웃서도 나쁘게 되어서 범죄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약간 더 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남부 쪽은 좀 달라요. 남부는 아이에게 강하고 특히 남자아이에게 남성적이어야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자란 아이들이 서로 성격이 다르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아이그루시티는 프로미직이 좀 안 좋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예전부터 네덜란드, 스위스랜드, 캐나다 같은 곳에 가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싱가포르가 많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교육을 시키려고 아이들을 일부러 보내기 시작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싱가포르의 부모들이 일을 해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확실히 어떤 아시아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아이들이 되게 차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뜨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좀 일을 찾아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한 사례가 엄청 많이 요즘 들어서 들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최고의 국가예요. 여러분도 이거 들어보시면 정말 아이 키우는데 한국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한국은 미국 아이들에게는 진짜 최고가 맞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유럽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는 것보다 딱 그냥 미국 아이들이 자라기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미군 부대에서 사는 미군 부부들이 가장 먼저 한국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용산이라는 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을 때 거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국제 학교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라 별로 한국에서 자라는 미국 아이들이 어떤 이점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국제적인 회사도 많아지고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많이 살면서 한국의 국제학교도 많아지고 이북에서 사고 묻지없던 아이들이 한국에서 몇 년간 살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커뮤니티 글들도 많아졌어요. 한국에서 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미국 아이들이랑 한국 아이들이랑 많이 달라요. 그거 아세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법을 지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른들한테 덤비지 않는다든가 어른에게 감히 맞서지 않는 것, 차도에서 뛰어다니지 않는 것, 항상 안전하게 나를 지키는 법 같은 것을 배워요. 하지만 미국은 이거랑 완전 정반대예요. 미국은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욕이 아니면 그냥 보통 다 하게 해줘요. 어른한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고요. 특히 정말 큰 차이는 미국에는 존댓말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말하거나 친구한테 말하거나 똑같이 말을 하거든요. 어린이 입장에서 말을 처음에 배우고 있을 때 부모나 친구나 다뤄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례한 말들도 동시에 부모님한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예의를 못 배우는 방식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자라서 완전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성이 너무 강해지거나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실패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국은 범죄율이 정말 높죠.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이 때처럼 센 척하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려 그런 놈들 한국에도 많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요. 미국이랑 한국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미국에는 아직도 어른 배워놓고 진짜 이상한 놈들 많아요. 여러분 혹시 갱사인이라는 거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그냥 속달라고 하면 어떤 갱의 사인 같은 거예요. 자기들을 상징하는 표시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징 손표시를 하면 진짜 심하면 사람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요? 자기들의 단합을 표현해야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나한테 덤비기만 해봐. 너네 다 애손에 끝장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많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자기들이 학교에 있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별지만 물론 한국의 학교 폭력도 뭐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미국의 학교 폭력은 그 수준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완전 당연한 건데 미국 사람이 보면 놀라고 또 미국 사람이 이걸 보고 놀랐다는 사실에 한국 사람들이 놀라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게 맞다면 한국의 고등학생 3학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를 갈 준비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수능 공부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학교를 갈 준비를 해요. 이거 맞나요? 근데 미국에서 그거는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만 그래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가 끝났다고 뭐 바로 대학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뭐 대학교 가는 거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개심에 하면은 뭐 10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져서 최근에도 미국에는 대학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비하면 엄청 떨어지는 수준이죠. 또 아이들의 자라는 방식도 엄청 많이 달라요. 아까 엄청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자기 표현을 중시해요. 학교에서도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요. 수업 중에 자기가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고 클럽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것이 미국 학교에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가장 소극적인 학생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아요. 특히 이런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도 밖에서 나가서 놀고 공부도 하기는 하지만 좀 강한 친구로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친구들은 완전 다르게 봐요.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노는 애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날라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미국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미국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애들은 실패한 아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 아이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정말 많아요. 유명한 nerd부터 시작해서 dork, dick, 이들이 전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특히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게 한국에서는 nerd라는 단어를 좋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nerd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네, 물론 이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한 곳에 뭔가 집중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은 맞는데 한국에서는 nerd미라는 단어도 있고 nerd난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미국에서 그냥 nerd라고 하면 좀 unsocial한 좀 사회적으로 친하지 않고 변보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단어가 바로 nerd예요. 미국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화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기는 해요. 90년대 후반부터 빌 게이츠라든가 그 뒤에는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까지 해서 그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래에는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무시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미국의 어머니들이 학구열이 강한 어머니들은 오히려 한국의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단순히 학적인 부분만 좋은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되게 존엄하고 차분해지고 특히 예의라는 게 생긴다는 것이 정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직접 본 적도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서 정말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은 사건이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저희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미국인들이 자주 다니는 교회를 모여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처럼요. 거기에 저랑 엄청 친해진 어머니가 되셔요. 그분이 오랜만에 미국 정통 음식으로 대접하겠다고 하셔서 저랑 제 친구가 그분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남편분과 일찍 사별하시고 한국말을 할 줄 아시는 특기를 살려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아들은 한국의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진짜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행동도 되게 차분하고 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머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아들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ADHD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가 그중 하나였다고 해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게 지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미 중독이 돼서 ADHD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증상이 심했는데 한국 아이들이 그 아들에게 PC방에 가자고 한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은 PC방에서 게임이 중독됐고 다시는 해서 안 될 것을 소홀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완전 K 중독인 거죠. 미국 애들은 진짜 위험한 것에 손을 대는데 한국 아이들은 게임에 손을 대는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게임이 훨씬 더 건전하죠. 그래서 그 게임에 엄청 집중하게 된 뒤로 아버지는 잃은 슬픔도 완전 사라졌고 게임에 집중하면서 그 아들의 꿈이 한국의 페이커 같은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 갔을 때도 그 아이는 게임을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미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뭔가 살짝 눈물이 났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게임에 몰입하고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한 아이라고 놀림받을 가능성이 커요. 미국이 차별이 없고 자유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여성이 남자아이들은 남성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면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게임의 경우는 커한 편이에요. 집에 들어박혀서 공부만 한다고 하는 것이 놀림을 받는 일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엘리트 사립학교 같은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곳에 가면 어차피 모두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놀림 받지 않죠. 지금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온 사람들의 확률이 높아요. 미국에서도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놀리지 않고 존중하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하는데 조금 불정적으로 되네요. 김 샬럿은 그럼 어릴 때 공부 잘한 걸로 놀림받아서 화가 났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 놀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공부를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부 못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잘 놀러 다니네요. 딱히 놀림 안 받아요. 네, 이 사람 많아죠? 제가 오늘 미국 학교에 가면 전문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모든 학교에 접근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온 곳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만 잘하고 친구랑 안 놀러 다니는 아이는 정말 이상한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문화가 미국에 아직도 있어요. 정말 화가 나는 문화죠.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문화 차이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구독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세요. 저랑 자주 만나요. 네, 여러분 영상으로 자주 만나고 싶어요. 네,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계속 만나요.